안녕하세요. 조금 폼나는 나를 위한 요리 퀴진배입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면 늘 먹는 갈비찜. 저도 가장 좋아하는 명절 음식이긴 한데 조금 흔하잖아요. 오늘은 모두가 아는 그 갈비찜을 새로운 모습으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명절 음식을 넘어 하나의 새로운 시그니처 맞이 요리가 될 오늘의 메뉴 네오코리안 매운 소갈비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소갈비 1kg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최소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물을 한번 바꿔주시고요. 핏물이 다 빠지면 체에 받쳐 꺼내주세요. 꺼낸 갈비는 가위로 큼직하게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양념도 잘 배고 먹기도 편합니다. 갈비찜과 함께 조리할 야채는 당근만 들어갑니다. 당근을 큼직하게 썰어주시고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게 밤톨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조리 과정에서 모양이 으스러지지 않고 국물도 탁해지지 않습니다. 당근 모서리가 이제 오래 익으면 다 진익에서 국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국물이 좀 지저분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모서리 부분을 깎아주시는 게 훨씬 국물 맛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제 갈비를 한번 데쳐줄게요. 대파 두 뿌리의 파란 부분을 사용하고요. 흰 부분은 나중에 고명으로 쓸게요. 통후추 1티스푼, 미림 2큰술, 된장 1큰술을 넣어주시고 물을 충분히 넣어 끓여주세요. 물이 끓으면 갈비를 넣고 10분간 초벌로 데쳐내겠습니다. 그 사이에 양념장을 준비합니다. 믹서에 양파 반개, 배 반개, 마늘 2큰술을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야채가 다 갈리면 이제 양념을 넣습니다. 진간장 8큰술, 미림 2큰술, 설탕 2큰술, 그리고 매운맛을 위해 고춧가루 4큰술을 넣습니다. 후추를 조금 갈아 넣고요. 참기름도 2큰술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강을 1티스푼 넣어주세요. 저는 동결건조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비밀 재료로 에스프레소를 한 샷 넣어줍니다. 에스프레소를 넣으면 양념 색도 진해지고 잡내도 잡아줍니다. 양념장 계량은 지금 캡처해주세요. 데쳐낸 갈비를 무쇠 냄비에 넣고요. 깎아둔 당근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양념장과 더불어 물 500ml를 넣어주시면 갈비찜을 끓일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대로 불에 올려서 중간 불로 1시간 푹 끓여주겠습니다. 이제 갈비가 부드럽게 익어가는 동안 이 요리의 또 다른 주인공인 퓨레와 고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퓨레에는 단호박, 감자, 양파가 들어갑니다. 원래도 갈비찜에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재료죠. 양파 4분의 1쪽을 2cm 이내의 작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껍질 벗긴 감자 1개를 준비해 같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단호박 반개도 녹색 껍질 부분을 제거하고 노란 부분만 작게 잘라주세요. 2대 1대 1 정도로 비율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팬에 무염버터 1큰술을 녹이고 양파를 먼저 볶아 향을 내줍니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단호박과 감자를 함께 넣고 볶아주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재료의 색깔이 나지 않도록 중약불에서 타지 않게 볶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도 조금 넣어줬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살짝 밑간을 해줄게요. 재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물 100ml를 넣고 뚜껑을 덮어 모든 재료가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혀주세요. 수분이 남아있다면 강하게 볶아서 날려주시고요. 다 익은 재료는 믹서에 옮겨 담고 곱게 갈아줍니다. 그리고 생크림 100ml를 넣어서 다시 한번 벨벳처럼 갈아주면 이렇게 부드러운 단호박 퓨레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이 될 파채 튀김입니다. 아까 남겨둔 대파 흰 부분을 가늘게 채 썰어 주시고요. 비닐봉지에 파채와 전분가루 2티스푼을 넣어 흔들어주면 손에 묻히지 않고도 아주 쉽고 고르게 튀김옷을 입힐 수 있습니다. 작은 냄비에 기름을 넉넉히 붓고 160도에서 파채를 튀겨주세요. 파채가 옅은 미색이 되면 바로 건져내야 합니다. 잔열로도 충분히 노릇하고 바삭해지거든요. 너무 오래 튀기면 타버리니 조심하세요. 그 사이에 갈비찜이 이제 다 익었습니다. 무쇠 냄비에서 천천히 아주 맛있게 익었네요. 깊이감 있는 그릇에 갈비찜을 푸짐하게 담아냅니다. 당근도 잊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데운 단호박 퓨레를 위에서부터 천천히
치즈처럼 용암처럼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짙은 붉은색 위로 흐르는 선명한 황금빛. 마지막으로 바삭하게 튀겨낸 파채를 중앙에 소복하게 쌓아 올려주면 퀴진배 스타일의 네오코리안 매운 소갈비찜 완성입니다. 하얀 쌀밥도 준비했거든요.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이 좀 다르죠. 우리가 명절에 많이 먹던 갈비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막 밤이랑 감자랑 갈비랑 양파랑 이것저것 이렇게 보여 있는데, 이건 조금 비주얼이 마치 위에 치즈를 쫙 둘러둔 것 같이 퓨레가 위에 얹어져 있는데요. 이 퓨레는 사실상 원래 갈비에 들어가던 것들을 제가 다 따로 퓨레로 만들어서 위에도 부은 거예요. 뭐 단호박, 감자, 양파 이런 것들을 버터에 볶아서 위에 싹 부어서 비주얼적으로도 좀 평소에 먹던 것과 좀 다른 느낌. 그리고 그 위에 파를 살짝 튀겨가지고 고명으로 얹어놨어요. 드실 때는 이렇게 퓨레를 찍어서 이 고명과 함께 이렇게 먹어볼게요. 지금 갈비가 너무 잘 익어가지고 그 무쇠솥으로 제가 1시간 동안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갈비가 젓가락으로 느껴지는 부들부들함이 있습니다. 와, 질감이 너무 실키해요. 우리가 많이 먹었던 갈비찜 맛과 유사한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야채들이 다 갈려져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기에도 야채 걸러낼 일도 없고 색감도 너무 좋고, 근데 그 야채가 한 번에 여러 가지 맛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입안에서 복합적인 풍미가 굉장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파를 살짝 튀겨서 고명으로 얹었잖아요. 사실 한식에서는 많이 안 쓰는 기법인데 파를 이렇게 튀겨서 넣으면 갈비찜에서 느끼지 못했던 크런치한 식감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식감도 다채로워지는 이런 맛을 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안 쓰던 재료를 쓴 게 아니라 평소에 쓰던 재료를 조금 방법을 바꿔서 만들어 본 갈비찜이니까 이렇게 색다르게 이번 명절에는 시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적당히 달고 적당히 짭짤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복합적인 야채 풍미가 다 들어오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약간의 버터와 생크림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약간 양식인가 싶다가도 안에서 한식이 탁 나오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퀴진배였습니다.